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사회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 꾹쌤입니다. 오늘은 중학교 2학년 사회 10강 인간활동과 자연재해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인간활동이 자연재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볼까요? 나무와 풀로 덮인 땅에 비가 내리면 빗물이 땅속으로 쉽게 스며들지만 인구 증가 및 도시화로 인한 무분별한 개발로 녹지 면적이 감소하고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로 덮인 포장 면적이 증가하게 되면서 땅속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하천으로 빗물이 많아져 하천 수위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고, 공유 하천의 직선화로 유속이 빨라져서 하류 지역에 물이 급격히 불어나고 있으며, 인공제방의 건설로 범람원을 주거지 및 농경지로 이용, 이에 더해 도시화, 산업화로 온실가스가 증가, 지구온난화와 해수면 상승으로 홍수 발생 횟수 및 피해 규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막 주변의 초원지대가 사막처럼 황폐한 땅으로 변하는 현상인 사막화도 아프리카 사헬지대, 중국 내륙지역, 북아메리카 대륙 서부지역 등에서 오랜 가뭄의 자연적 원인과 과도한 농경지 개간 및 방목, 산림 벌채 등의 인위적 원인에 의해 발생, 이로 인해 식량 부족 문제, 기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무분별한 방목과 농경지 개간 금지, 나무 심기 운동 등의 조림 사업 등을 통한 녹지 면적의 확대, 무리한 개발로 인한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해 체결한 협약으로 국제적인 노력을 통해 심각한 사막화의 피해를 입고 있는 개발도상국을 재정적,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막화 방지 협약 체결 및 지원 등을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산지 개발로 산림이 황폐화되며 산사태 발생의 위험도 증가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자연재해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먼저 지진에 대해서는 예보체계를 구축하고 주기적인 대피훈련 실시, 복구체계 마련, 내진 설계 의무화를 시행해야 하고, 화산활동에 대해서는 예보체계 구축, 지속적인 관측, 용암길에 인공벽이나 인공하천 건설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기상현상과 관련된 자연재해의 대응 방안도 알아두셔야 하는데, 홍수에 대해서는 하천변에 홍수가 났을 때를 대비하여 홍수터를 조성하고 제방을 건설, 빗물 저장과 도로 겸용 터널 역할을 하는 스마트 터널 등 배수시설을 정비하며 숲 조성, 다목적 댐이나 저수지 건설, 저수시설 등을 정비해야 하고, 가뭄에 대해서는 지하수 개발이나 해수 담수화 시설 구축, 물 절약 및 물 보존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열대 저기압에 대해서는 발생 시기와 이동 경로, 영향권 등에 대한 정확한 예보를 구축하고 제방이나 시설물 점검 및 관리, 외출 자제 및 주민 대피체계 마련, 갯벌이나 늪지 등의 습지 보존 등의 조치를, 폭설을 위해서는 제설 장비 확보, 신속한 제설 작업, 시설물의 지지대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고요. 또한 생활 수준에 따라 자연재해의 대응 방안이 다른데, 일본, 칠레 등 생활 수준이 높은 지역은 철저한 대비훈련을 실시하고 많은 비용을 들여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각종 대비시설 및 의료시설 구축을 통해 피해를 줄이는 반면, 네팔, 아이티 등 생활 수준이 낮은 지역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대비체계가 미흡하여 자연재해 발생 시 피해가 큰 편입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우신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라는 문제인데요. 1번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산림지역은 빗물의 대부분이 하천으로 유입된다. 이것은 잘못된 표현이죠? 자, 지금 그림을 보시면 산림지역에서는 하천 유입이 10%, 토양 흡수가 50%이므로 토양 흡수가 하천 유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2번 도시지역은 빗물의 대부분이 토양으로 흡수된다. 이것도 잘못된 표현이죠. 도시지역을 보시면 하천 유입이 55%, 토양 흡수가 15%이므로 잘못된 내용입니다. 3번 산림지역보다 도시지역에서 증발이 잘 일어난다.
자, 지금 그림을 보시면 산림지역에서는 40%가 증발이 되고 있고 도시지역에서는 30%가 증발이 되고 있으므로 이것도 잘못된 표현이고요. 4번 산림지역은 도시지역보다 홍수 발생 위험이 높다. 이것도 잘못된 표현이죠. 자, 지금 산림지역에서는 하천 유입이 10%밖에 안 되는데 도시지역은 하천 유입이 55%나 되죠. 도시지역이 산림지역보다 홍수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5번 강수시 산림지역은 도시지역보다 하천의 물이 늘어나는 속도가 느리다. 이것이 정답이 되겠죠. 산림지역에서는 강수시에 하천 유입이 10%밖에 되지 않지만 도시지역은 하천 유입이 55%나 되므로 산림지역이 도시지역보다 하천의 물이 늘어나는 속도가 느리게 되겠습니다. 2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산림지역과 도시지역의 빗물 이동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는 가장 큰 요인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1번 인구의 차이, 2번 강수량의 차이, 3번 교통량의 차이, 4번 온실가스의 차이, 5번 포장 면적의 차이. 자, 도시지역은 산림지역에 비해 포장 면적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빗물이 토양으로 흡수되지 못하고 하천으로 곧장 유입되는 양이 증가하여 이로 인해 홍수 위험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산림지역과 도시지역의 빗물 이동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는 가장 큰 요인은 5번의 포장 면적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3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다음 가다 자연재해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공통적인 대응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르시오라는 문제인데요. 가 홍수, 나 가뭄입니다. 보기 기역, 다목적 댐과 저수지를 건설한다. 니은 숲, 초지 등의 녹지 면적을 확대한다. 디귿 지하수를 개발하고 해수, 담수화 시설을 만든다. 리을 설거지, 세수, 양치 등을 할 때는 물을 받아 사용한다. 자, 녹색댐 조성이나 다목적 댐과 저수지 건설 등을 통해 홍수와 가뭄을 동시에 예방할 수가 있으므로 정답은 기역과 니은이 되겠죠. 디귿에 지하수를 개발하고 해수, 담수화 시설을 만든다. 리을에 설거지, 세수, 양치 등을 할 때는 물을 받아 사용한다는 홍수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요. 가뭄이랑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3번 문제의 정답은 기역과 니은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4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다음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1번 IT의 지진이 칠레의 지진보다 강력했다. 이것은 잘못된 표현이죠. IT의 지진 규모는 7.0, 칠레의 지진 규모는 8.8로 칠레의 지진이 IT의 지진보다 강력했습니다. 2번 지진의 규모와 지진 피해 정도는 반드시 비례한다. 이것도 잘못된 표현이죠. 자, 지금 자료를 보시면 칠레의 사망자는 700명밖에 되지 않는데 IT의 사망자는 22만 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진의 규모와 지진 피해 정도가 반드시 비례한다고 볼 수는 없죠. 3번 칠레는 IT보다 더 큰 인명, 재산 피해를 입었다. 자, 2번에서 설명을 했듯이 칠레는 사망자가 700명밖에 되지 않지만 IT는 사망자가 22만 명이나 되므로 칠레가 IT보다 더 큰 인명, 재산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4번 생활 수준에 따라 자연재해 피해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이 정답이 되겠죠. 5번 IT는 평상시에 지진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자, 지금 자료를 보시면 IT에는 내진 설계가 규정이 없고요. 지진 대피 교육도 미흡하죠. 그러므로 IT가 평상시에 지진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5번 보기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4번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이상으로 중학교 2학년 사회 10강 인간활동과 자연재해에 대해 공부해 보셨는데요. 복습 열심히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